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TV에서 올바른 전정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로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이라는 제목으로 전정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1부부터 제3부까지 영상을 통해 전정을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이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4부와 제5부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기초로 실습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1부, 2부, 3부를 꼭 숙지하신 다음 4부와 5부 실습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4부에서는 묘목의 전정 방법을 실습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꼼꼼히 신청하셔서 올 겨울 멋진 전정을 통해 품질 좋은 과일을 더 많이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묘목 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묘목 전정의 목적이 과일의 품질을 좋게 하거나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 하는 전정이 아니라 건강하고 강한 나무를 위해 블루베리 나무의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고 강한 수세를 위해 전정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목적이 세워졌으니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기초로 해본다면 어떤 전정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1부 나무의 생태편에서 배웠던 블루베리 나무의 생태적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굵은 가지는 계속해서 굵게 자라고 약한 가지는 항상 약하게 자라는 특성을 이해를 해서 이와 같은 묘목을 전정을 할 때 강한 가지들을 살리고 약한 가지를 잘라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2부 자름 전정에서 배웠던 자름 전정이라고 함은 정화라고 부르는 가지의 끝눈에서부터 중간까지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가지가 형성되었을 때 가지의 끝눈에서부터 가지의 중간까지를 전정을 하는 자름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자름 전정을 하는 이유는 나무 체내 생장 조절 물질의 체계를 교란을 시킴으로써 정부 우세성을 없애거나 약화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견눈인 측가에서 발달된 새로운 가지의 생장을 왕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묘목 전정에서 1년생 가지를 절단을 하게 되면 절단된 부위에서 2개 내지 3개의 강한 새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가지의 절단 정도가 정화에서부터 중간 부분까지 강하면 강할수록 새로운 가지가 잘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전정을 하는 것으로, 농가들이 현장에서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것을 알려드리자면, 현재 농가에서는 이러한 자른 전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지를 많이 자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강전정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많으므로 절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묘목 실습편에서는 이 두 가지 전정 방법을 꼭 기억하면서 전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1부와 제2부에서 배웠던 나무의 생태를 이용하고 자름 전정을 이해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묘목의 전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생태편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묘목은 그리고 블루베리 나무는 강한 가지는 계속해서 강하게 자라고 약한 가지는 계속해서 약하게 자라는 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묘목을 전정을 할 때 어떻게 전정을 해야 될까요? 바로 약한 가지를 절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절단 방법은 이 근간이 되는 강한 가지와 약한 가지에 만나는 이 부분에서 절단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중간 약한 가지의 중간 부분을 잘라서 전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약한 가지에서 다시 약한 가지가 두세 개 정도 발생을 해서 또다시 자라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전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세의 형태도 아주 뒤엉키는 형태가 반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가지를 전정을 할 때는 근간이 되는 이 큰 가지와 만나는 이 부분에서 큰 가지와 접합된 바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절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절단이 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세포 분화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큰 가지에서 새로운 약한 가지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 묘목도 이렇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가지가 있는 반면 이와 같이 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가지들이 있죠. 그러면 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으니 이 가지들을 잘라줘야 되는데 이 가지는 방금 전 가지처럼 근간이 되는 주축지에서 가지가 발생된 가지가 아니고 나무의 기부에서부터 발생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이 기부 최하단을 잘라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윗부분에서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여기서 아주 연약한 가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흙의 하단까지 추적을 해서 기부에서 완전히 잘라주고 상토를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태적 특성을 이용한 가지 전정이 되었고요.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2부에서 자름 전정을 보였는데 묘목은 끝부분인 가지의 끝에 붙어 있는 정화, 끝눈인 이 정화에서부터 이와 같이 중간가지를 잘라주게 되면 이 강한 가지의 세력을 이어받아서 절단된 부분에서 강한 새 가지가 2개 내지 3개가 발현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묘목은 이 끝부분에 끝눈인 정화가 있죠. 이 정화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이 가지의 중간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절단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옆에 가지도 마찬가지로 끝눈인 정화에서부터 추적을 해서 이와 같이 하단까지 내려와서 절단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무의 높이는 낮아졌지만 내년 봄에 되면 이 강한
가지의 세력을 이어받아서 이 두 가지에서 다시 새로운 강한 새 가지들이 2개에서 3개씩 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폭넓은 수세가 확보가 되겠죠. 계속해서 조금 더 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전정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방금 전 묘목보다 조금 더 큰 묘목인데요. 자, 조금 전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나무의 생태와 자름 전정을 이용한 전정 방법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의 생태적 특성은 약한 가지들을 먼저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까 똑같이 강한 가지에서 발현된 약한 가지들을 강한 가지와 붙여서 잘라주고요. 역시 이 가지도 이와 같이 또 그 다음 이 가지 또한 강한 가지에 붙은 측면 부분을 잘라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에 내려와서 같은 방법으로 전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 보았던 약한 가지들은 모두 저와 같이 현재 절단이 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름 전정을 이용한 전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굵은 가지의 끝부분, 끝부분에 위치한 이 끝눈, 이 정화에서부터 계속 추적을 해서 중간 부분까지 내려와서 강하게 절단을 해주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꽃눈은 전정이 되어서 수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묘목의 전정은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전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게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 가지도 마찬가지로 끝부분, 끝눈을 따라서 강한 가지의 중간까지 내려온 다음 강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원주축지에서부터 시작된 오다가 윗부분에서 강하게 두 가지가 나온 상태에서는 둘 중에 한 개 정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강한 주축지에서 옆에 붙어서 강하게 올라온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가지 또한 끝눈인 정화를 시작을 해서 가운데 부분까지 강하게 절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정을 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꽃눈들도 많이 달리고 지상부는 조금 더 큰 나무였지만 아주 작은 나무로 모습은 바뀌었지만 내년에 이와 같이 강한 가지에서 절단된 가지들이 강한 세포 분화로 인해서 아주 강한 세력의 가지들이 2-3개씩 붙게 되므로 내년에 많은 꽃눈들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전 이 나무에서 전정한 가지들인데요. 이 가지의 끝부분에 건강하게 붙은 이 꽃눈들, 즉 과일이 될 이 꽃눈들을 여러분들은 너무 아까워하시거나 깊이 의식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더 큰 화분에 정식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 묘목의 전정을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적으로 큰 화분에 식재가 되어서 자라고 있는 묘목인데요. 이러한 묘목들 전정 역시 방금 배운 나무 생태와 자름 전정을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전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한 가지와 자름 전정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나무의 약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에 붙어있는 가지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보셔도 굵은 가지와는 비교가 되는 가지들을 자르는데요. 역시 굵은 가지와 맞닿은 이 부분에서 강하게 전정을 해줘야 된다겠죠.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약한 가지들을 일일이 자르시지 마시고 자름 전정과 혼합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자름 전정은 상단에 끝눈 이 정화를 이용을 해서 중간 부분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번에 자르게 되면 굳이 일일이 약한 가지를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일일이 자를 것이 아니고 가장 끝눈 정화에서부터 내려와서 중간 부분을 과감하게 절단을 해주면 되겠고요. 강한 가지들을 전정을 할 때는 반드시 중간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그 옆에 가지들을 절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이 가지는 전체적으로 굵은 가지에서 다 강하게 세 가지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가지를 다 살리는 것보다는 세 개 중에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잘라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봄이 되면 잎이 왕성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은 나무의 햇빛과 통풍에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 개의 형태로 강한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놔두지 마시고 가운데 부분에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통풍과 햇빛 투과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가지 또한 끝부분 정화에서부터 하단 부분을 강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묘목도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많이 잘려나간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이 잘라주게 되면 내년 봄을 지나 여름 부분에 아주 강한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이 붙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묘목 전정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4부 묘목을 어떻게 전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나무와 과일을 살리는 전정 제5부에서는 성목을 어떻게 전정하는지 실습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